본 콘텐츠는 제66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6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먼저 장애인권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권이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 이것들 이동에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회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답변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 유형, 그리고 시각장애 유형에 초점을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내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분들의 수를 참고한 것인데요. 현재 19명의 장애 학생, 재학생 분들 중에서 뇌병변 장애 학생 1명, 지체장애 학생 9명으로 총 10분의 장애 학우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외에도 2~3명 정도의 시각장애 학우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현재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 칸 앞에 턱이 설치되어 있거나 문이 닫히지 않는 등 관리가 굉장히 열악하고 부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성역이 있는 9호선 또한 배리어 프리에 대한 역내 정보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이로써 모두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응원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캠퍼스 또한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자아에 따라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렇게 배리어 프리 공약과 더불어 중앙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약으로서 축제를 위해 동시 자막 지원, 스크린으로 띄워주는 그런 공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장애인권 교육의 확대로 실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는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표자 및 평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주입식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적인 차원의 교육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강사가 섭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뇌병변 장애, 시각, 언어, 청각, 그리고 언어, 청각, 중복인 시청각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19명으로 뇌병변 2명, 시각장애 2명, 언어 1명, 청각장애인 1명, 시청각장애 중복 2명, 정신장애 1명, 지체장애 9명, 신장장애 1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언가 대회라고 하는 단발적인 행사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회가 아닌 다른 학우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렴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끝까지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에는 여러 개의 소통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총학생회에서 운영했던 소통 창구 그리고 신고 창구의 접수건은 1년간 많지 않았다라고 사례가 됩니다. 이에 소통 창구는 뭔가 실질적인 의견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더 어렵고 수렴과 실현까지 가는 것에서는 더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리하여 의견 수용과 개진 그리고 반영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해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학생 사회에 닿을 수 있길 고대하면서 공모전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올 한 해 총학생회에서 운영했던 소통창구의 신고창구 접수건이 1년간 0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의 기조에 따른 학우분들이 직접 학교에 닿는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학생 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안했던 공모전을 하나의 소통창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소통창구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의견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으로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리하여서 뭔가 의견 수용, 개진, 반영, 과정 이런 과정들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다회용기의 반납, 처리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교내 카페가 아닌 뭐 업체에서 일괄 수거를 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세척하는 방식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카페집과 컨택을 했을 때 카페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세척 문제이고요. 둘째는 말씀해 주셨듯이 쌓이는 다회용기 컵으로 인한 뭔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업체와 협력해서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관리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세척 문제에 있어서는 그린업이라고 하는 저희가 컨택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일괄 수거한 뒤에 세척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뭔가 환경상으로 그리고 미관상으로 해침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다회용기의 컵이 500개 이상 나오게 되면 매일 수거해서 세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교내 카페에 입점한 점주분들께는 부담이 적다,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500개 이상이 매일 나올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내 카페 특성상 일반 카페에 비해서 매장 수가 작고 주된 이용 고객들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매장 이용 고객보다는 테이크아웃 고객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도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테이크아웃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그런 건데요. 이때 다회용기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부착의 그 분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업체 측과 함께 논의해 보았을 때 컵의 디자인 방식이나 혹은 뚜껑의 부착 여부를 함께 고민하여 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의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더 언급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무익하다라는 워딩이 우선 저희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의 방금 주셨던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학우분들이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컨택한 업체가 실제로 다른 학교와 많은 제휴를 맺고 있고 대학교 캠퍼스 전용 사이트도 운영할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수요를 방증하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교육 관련 플랫폼은 온라인 미팅 플랫폼, 과제물 표절 검사 플랫폼, 디자인 플랫폼 등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익하다 말씀드렸던 것은 그 사례에 대해서 무익하다라는 게 조심스럽다는 워딩보다는 저희의 공약과 연관지어져서 연상이 될까봐 저희가 맺고자 하는 교육 플랫폼과 조금 결이 다른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상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드렸던 말씀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또한 신뢰도에 대한 방증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뭔가 신뢰도에 대한 방증이라기보다는 대학생들의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 다음은 제휴사업 진행 시에 있어서 제휴사의 유익함 또한 고려하겠지만 그에 앞서 학우분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우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 자체가 투명한 플랫폼인지에 대한 공증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는 우선 학생분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수요가 뭔가 투명성이랑은 연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스티커형 학생증의 도입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및 건물 출입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QR코드 인증을 통하여 출석과 출석을 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NFC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비콘의 전자출결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사용하시는 학생증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학생증 카드 태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 설명했던 QR코드, NFC, 비콘의 방식들이 기술상의 이유로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위 세 가지의 방식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생증 카드의 변화를 저희는 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티커 형태의 순수 학생증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은 스티커 형태의 기본 카드 형태의 학생증에 스티커 형식으로 그 출입과 출석의 기능을 도입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급하고 학우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티커를 다른 곳에 부착하거나 휴대폰에 부착하여 그 학생증상의 전자적인 기능을 다른 곳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의 학생증 발급은 우리은행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우리은행사 학교의 학생증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학교와 우리은행사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아이디카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티커 학생증에 관해서는 두 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이디카드 개선의 방안은 하나의 방안으로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되는 12월까지 스티커 학생증과 관련하여 제작할 업체나 규격과 같은 제작 방식 그리고 발급 방식에 있어서도 학교와 은행 측의 긴 논의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도 받아놨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부착형에 대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협업을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리폼을 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IC집이 붙은 스티커 형태의 학생증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포털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는 영어, 한국어만 지원이 되고 포털 홈페이지 내에서는 중국어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어 버전의 포털 사이트 도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와 같이 큰 행사를 진행할 시 뭔가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라고 느끼는데요. 전문 통역이 가능한 학우분들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학생회에서는 다국어 번역 TF를 운영을 해서 학생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부분적인 번역을 지원했었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당선 이후 임기 내 번역 홍보물을 더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총학생회 주관 사업에서 유학생분들이 이제 소통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매뉴얼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총학생에서는 여러 분야의 온 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소통 창구에 보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방식을 늘려서 유학생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전학대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 측이 개정되면서 제2장 성폭력의 개념 부분에서 제5조 1호 2목의 내용이 1목과 내용이 중복된다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해당 목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성차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목과 동시에 제5조 1호 1목에서는 성폭력이란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하는 행위를 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의 개념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2목과 개념의 범위상 중복된다라는 입장으로 해당 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 1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한 행위를 가하는 것, 또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칙과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만의 권한이 아니라 전체 학생 대표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숙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해왔던 업무의 공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업을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일상사업국에서 담당하여서 상시 진행하고 있었고요. 인권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권센터와 실제로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자치기구와 함께할 명분에 대한 설득력의 부족으로 인권센터 측에서 먼저 주관 취소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문화제의 준비를 위해서 5번 이상의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된 인권문화제의 슬로건 또한 총학생회 내부 산하 이 학생인권위원회 내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권질서 배포 또한 기존의 인권복지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함께 진행했었으며 이 개편 이후 학생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경우에도 올해 질의서를 받고 답변을 표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례 소통 창구와 학생 대표자 대상 초청 강의 주최까지 학생인권위원회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 대표자 외에도 전체 학생으로 강의 수강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요.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채우는 것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파악됩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기존에 이행해왔던 사업을 넘어서 가다실 구가 제휴 확대와 이런 것 같이 성평등 관련 정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평등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치 분야이던 자치기구의 존폐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의견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생 대표자들 모두의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숙고와 숙려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있어서 성평등한 학내 문화를 위해서 매뉴얼을 배포하고 진행 스태프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정책에서는 가다실 구가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학생에 대해서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1학기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내부 세미나를 이어왔고요. 그 내부 세미나의 결과를 11월 안에 카드뉴스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곧 기다리시면 그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학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 노동자의 계약상의 노동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재 서울 캠퍼스 간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3, 4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업무를 나누어서 맡고 있고 가령 3명이 근무하는 건물을 보다 보면 3명 중 2명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청소 업무를 수행하신 후에 퇴근하시고 나머지 1명이 오후 4시까지 남은 업무를 혼자서 마무리한 후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한 청소 노동자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화장실을 청소할 때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버린 컵들이 너무나도 많고 치우기가 무척 힘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이 학우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하는 말로써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줬으면 한다라는 답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의 말씀을 공식적인 간담회 절차를 통해서 학우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총학생회에서 65대 총학생회에서 학내 노동자와 2차례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결과를 보시면 일단 대상은 학내 노동자, 방호원실에 있는 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의 노동자였고요. 그때 근무 환경과 시설 그리고 휴게 공간 마련, 휴게실 시설 관련, 분실물 관련, 냉난방 및 환기 그리고 근무 환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까지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교를 방문하는 택배 노동자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의 환경과 그리고 건물에 출입하는 방식, 또 새벽에 들어올 때의 우려사항, 그리고 학우분들께 바라시는 바들을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정수기 설치는 정확히 그 설치 범위에 대해서 논의 중인 상황이며 그 설치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학교에 장기간 머무는 학우분들이 많은 중앙도서관 혹은 고시반 등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해당 층을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 범위가 학교 전역을 당장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치 범위가 캠퍼스 일부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점 또한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 이 점진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학교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중앙도서관 및 고시반의 해당 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음 정수기의 정수기의 교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얼음 정수기라고 하는 정수기의 종류를 신규로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한 번에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 위주로 설치를 할 예정이며, 추후 이용 내역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하며 추가하거나 보완 사항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도입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이 있어야 개진이 있고 활발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입은 편의와 개진의 증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내 청소 노동자분들께 맡기면 안 된다는 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절대 노동자들한테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정수기는요, CP-SS100이라고 하는 쿠쿠의 직수 얼음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의 경우 물이 흐르는 모든 관을 전기 분해할 수 있어서 전기 살균이 가능하고요. 또한 무소음으로 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5년 약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렌탈료는 월에 49,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 같은 경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직수형으로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자동 전기 살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소음 위주로 정수기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음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곳이 설치하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곳에 먼저 설치할 예정이고, 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요 조사를 받아볼 예정이고요.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주신 우려사항은 정숙한 환경에서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점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서 스터디 카페와 같이 정숙한 환경에서 관리되는 자가 없는 듯한 비슷한 환경을 참고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순서에 대한 언급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 넘버링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배리어프리 길찾기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배리어프리의 길찾기는 구글 드라이브 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활동 누적에 따라서 길찾기 정보가 많아진다면 추후 배리어프리 길찾기의 어플 혹은 도로공사의 사이트 제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직접 조사를 통해서 길찾기 정보를 구글 드라이브 공유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우선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배리어프리 길찾기 정보 분야의 세분화는요. 첫째, 경로에 따른 이용 휠체어 열차 칸 혹은 휠체어석이 있는지 유무, 있다면 몇 번째 칸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열차 칸,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출입구, 이동식 발판 서비스 제공 유무, 그리고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분화된 분야에 따라서 내부 인원의 직접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방식임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흑성역 주변의 9호선 내 역별, 배리어프리의 유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리어프리는 자립 생활이 가능하게 하며 결국 자아에 따른 실현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안 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배리어프리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앞서 언급해주신 성평등에 대해서 위반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이겠죠. 동시에 저는 교내 인권센터와 협력하여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요, 가장 먼저 피해자분께서 내부적으로 알려지길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회 내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알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내와 교회의 모든 전문기관을
다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접한 단체를 통해서 해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답변이라고 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티커 접착력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의 경우 여분의 양면 접착 테이프를 함께 배부하여 접착력이 떨어진 스티커에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인의 남용 및 도용이라는 것이 분실로 인한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분실 가능성은 스티커형 학생증이 현재의 순수 학생증 형태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스티커형 학생증이 어떤 원리로 제작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카드에는 IC 칩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 IC 칩 안에 있는 코일만 있다면은 그 자기장을 원리 바탕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NFC 기능을 사용만 할 수 있다면은 IC 칩 카드만 있다면 사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달라지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 스티커 학생증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질문해 주신 복제 가능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관을 열 때 사용하는 현관문 카드 키 같은 RFID 방식의 카드키입니다. 그 카드키 제작 방식은 IC 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스티커 학생증과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사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다회용기를 반납하게 되면은 보증금과 탄소 적립금으로 300원 적립을 통해서 연간 평균적으로 7만 원 정도의 적립금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관련된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환경에 대한 고민은 선택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성보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수이며 환경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에 대한 노력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학생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을 중앙대학교가 필두로 선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다회용기라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비춰짐으로써 학우분들께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 그런 것조차 마케팅이 되어서 학부분들께 긍정적인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전환,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환기는 워낙 어렵고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환기는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관련된 아젠다만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더 환경에 관련한 아젠다를 추가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 단체의 경우 문화위원회 차원에서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단체의 공간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일주일에 한 칸만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조정회의는 매 2달마다 진행되기에 시범 도입을 통해서 정식 도입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서 우려되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우려된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공간조정회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다른 대학교의 공간 대여 규정을 차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매달 초 우선 대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제시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단위체에게는 기회를 더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간 조정 대여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자체가 필요에 대한 방법에 대한 시도의 접근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변화를 구축하지 않는 것은 고인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말대로 정확한 그 운영 방식이 수강 신청처럼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아도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공간 조정 대여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공도에서 다루고만 있는 시설 외에 강의실 혹은 체육관도 학우분들께 더욱 제공할 수 있다는 편리를 갖고 있습니다.